예, 이번 시간에는 갑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뭐 일간이 이제 갑인 경우도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뭐 갑목이다 그러면 일단은 갑목을 일간으로 가지고 있는 그 사주의 특징적인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갑목이 이제 천간 10개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계 중에서 이제 갑목이 시작이죠. 시작이다 보니까 이제 성질의 자체도 굉장히 좀 아주 그냥 출발도 좋고, 그다음에 좀 진취적인 어떤 그런 기상들이 있죠. 그리고 일도 잘 벌립니다. 이제 갑목하고 을목이 이제 천간 10개 중에서 이제 목을 의미하는 그 천간이죠. 이제 갑목은 을목하고 틀립니다. 을목은 이제 1년생 초목을 의미하죠. 1년, 봄에 이제 그 꽃이 피고 이렇게 했다가 가을에 이제 그 씨앗을 맺어서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겨울에는 이제 다 이제 그 시들어지는 그런 거지만, 갑목은 일단은 이제 그 사목이라고 해서 이제 큰 어떤 등나무나 아니면 산에 있는 어떤 큰 이제 나무를 의미하죠. 큰 나무 대목을 이런 걸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갑목을 보시게 되면 갑목은 이제 양의 천간이잖아요. 천간과 지지는 음과 양으로 결합이 되지 않죠. 양과 양, 음과 음으로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60개의 그 간지, 60개의 60갑자 중에서 30개는 이제 그 양과 양, 그리고 나머지 30개는 음과 음으로 이제 결합이 됩니다. 이제 갑인이 있죠. 갑인이 있지만 갑묘는 없잖아요. 묘는 이제 음이 되니까 갑묘라는 거 없죠. 이제 천간이 양이면 지지도 양, 천간이 음이면 지지도 이렇게 이제 양과 양, 음과 음으로 결합되는 게 간지입니다. 그래서 갑인하고 그다음에 갑진, 그다음에 갑오, 갑신, 갑술, 갑자, 이렇게 총 이제 갑으로 시작하는 60개의 60갑자 중에서 갑으로 시작하는 건 총 6개죠. 근데 이제 보시게 되면 갑인, 갑진, 갑오, 갑신, 갑술, 갑자 모두 양으로 구성되어 있죠. 갑은 뭐 당연히 이제 양의 천간이고, 나머지 지지, 여기 보면 인진, 오신, 술, 자 모두 뭐냐면 양입니다. 그래서 이 갑으로 시작하는 천간의 어떤 기본적인 특징은 음의 속성보다는 양의 속성이 훨씬 강한 사주다. 그리고 이제 갑목 일주 자체도 양이다 보니까 일단은 갑을 일간으로 놓은 사주는 일단은 음보다 양, 그리고 수동적인 것보다 좀 능동적인 거. 그러니까 이제 뭐 남녀로 치면 이제 남자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소극적이지 않고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래서 이제 갑목의 일주가 대부분이 좀 어떤 장녀의 어떤 그런 역할, 그리고 이제 뭐 지도자적인 어떤 그런 진취력, 뭐 이제 소대장들 뭐 나를 따르라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갑목 일주가 이제 물론 사주 전체를 다 봐야 되겠지만, 이제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어떤 경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공통적인 속성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 지금 요게 6개 중에서도 다 틀리지만 일단 갑이라고 하는 일간을 둔 사주의 특징적인 것을 오늘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잘 이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갑목의 특성, 뭐 이렇게 뭐 아니면 갑목이 어떤 역할을 하냐, 아니면 갑목의 속성, 성질, 뭐 공통적인 특징 이런 건데, 어찌 보면 굉장히 좀 간단하고 기초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그 개념이고, 이런 전체적인 특성을 또 파악하는 것이 사주 판단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공부가 되기 때문에 그냥 대충 넘어가면 안 되죠. 정확한 어떤 그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공통적인 것이 갑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통솔력, 그 다음에 이제 지도자적인 어떤 기질이 있다. 갑이라고 하는 일간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갑목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책임 의식도 좀 강하죠. 갑목일주가 이제 을목하고 좀 대비가 되게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이면서 책임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갑목을 일간으로 놓은 사람들이 이제 장남 장녀 역할을 많이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도 이제 그러한 그 이유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이 의미하는 게 이제 첫 시도잖아요. 이제 그 10개 천간 중에서 이제 갑이 시작하는 건데 굉장히 좀 추진력도 좀 있습니다. 추진력도 있고 책임감도 이제 있고 그다음에 좀 정신적으로도 이제 양의 속성이 좀 강하다 보니까 정신력도 좀 강하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천간이 이제 10개인데 이걸 이제 그 일간 희기론이라고도 합니다. 일간 희기론. 그걸 한번 좀 이제 한번 보시겠는데요. 오늘은 이제 갑목인데 갑목의 어떤 특징적인 것들은 이제 이런 어떤 그 시작과 그 다음에 강인하고 통솔력이고 이제 어떤 뭐 책임감이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 이제 갑목이 그 의미하는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의미는 굉장히 좋죠. 좋은데 이제 그 천간에 또 어떤 글자를 두느냐에 따라서 이 갑목의 희와 기가 이제 갈립니다. 이게 이제 희하고 근데 이게 이제 희기론이라고 하죠. 희기론. 희기론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일간이 이제 다른 천간을 봤을 때 어떤 천간이 일간한테 도움을 주느냐, 그리고 이제 어떤 천간이 일간을 또 그 도움을 주고받고 하느냐, 이런 관계를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갑목이 다른 천간을 봤을 때 저 천간이 갑목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느냐를 이제 파악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게 그 적천수에서는 이제 그 진가론에 이제 나와요. 그 진가론은 이제 참진자를 씁니다. 그 이제 이걸 진신이라고도 하죠. 진신이라고도 이제 합니다. 진신이라고도 하고 희기론이라고도 이제 하는데, 일단은 희와 기가 갈린다는 얘기는 갑목이 볼 때 이제 갑목을 제외한 을, 병적, 무기, 경신, 임계를 이제 보는 겁니다. 갑목 입장에서는 갑목은 이제 큰 나무잖아요. 이렇게 큰 나무가 되는데 이제 을은 뭐냐면 이제 이 그 넝쿨이죠. 1년생 초목이니까 이게 이제 이 얘를 이렇게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갑목 입장에서는 이제 같은 이제 오행인 그 천간 을목이 사실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죠. 나를 이용해서 을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을 때문에 갑이 사는 게 아니고 갑 때문에 을이 살아가는 거니까 일단은 이 갑목이 을목을 만나면 이제 겁제에 그 해당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기에 들어가겠다. 기에. 을은 이제 꺼려 한다. 이게 이제 꺼려 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기쁠시키, 뭐 기쁨으로 이제 기쁨을 준다. 이거는 이제 좀 꺼린다. 이제 그런 건데, 일단은 갑목 입장에서는 을목은 기다, 꺼려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갑목 입장에서 갑을 보고 어떠냐. 이게 이제 이 갑은 이제 이게 나무잖아요. 나무인데 이게 갑이 하나가 또 왔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숲을 구성했다고 해서 경쟁력이 좀 뛰어납니다. 이제 갑의 성질이 좀 강화된 거죠. 갑의 성질이. 그래서 갑이 갑을 보면 이거는 이제 물론 이제 뭐 신강 신약이냐 물론 다 따져서 이제 뭐 이건 또 봐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천간론으로 봤을 때는 갑목은 갑을 기뻐합니다. 기뻐합니다. 이거는 이제 갑이 되겠죠.
희의 갑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갑갑이 오면 기본적으로 딱 보는 순간 아, 이 사람은 경쟁력이 뛰어나구나. 그리고 추진력도 상당하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또 갑이 또 왔다. 예를 들어서 뭐 갑이 3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게 3자죠. 3림을 구성했다고 해서 아주 경쟁력이 있다. 물론 이런 사주는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간혹 있습니다. 갑갑갑 있는 사주가. 이런 사주의 공통적인 특징은 언변이 되게 뛰어나고 그 다음에 두뇌가 아주 명석합니다. 그리고 경쟁력이 아주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 갑갑갑이 있는 사주가 어떤 경우냐면 어떤 직업이 많냐면 아나운서, 기자, 그 다음에 광고 이쪽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이 갑갑갑이 있는 사람들이 많고 갑갑이 이렇게 구성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갑이 이제 이 갑은 갑을 볼 때 희다, 기뻐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병화는 어떻겠습니까? 병화. 일단은 갑목은 이제 단연생 이제 큰 나무죠. 근데 그 큰 나무가 필요로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태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병화 정도는 좀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것도 이제 희신으로 이제 희로 이제 들어가겠죠. 병화도. 근데 이거는 좀 잘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뭐 이제 아주 이제 뭐 그 신강사주 인성하고 이제 뭐 비견겁제가 많은 경우에는 병화가 이제 필요하지만 그 식신상관이나 재성이나 관이 이제 이렇게 강한데 또 병화가 너무 강하면 이 간봉이 또 힘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유심히 볼 필요가 있겠지만 어쨌든 천간 희기론적으로 봤을 때 병화는 이제 기뻐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병 다음에 이제 그 정화가 있죠. 정화는 이게 이제 그 상관인데 상관은 흉신이라 그래서 이렇게 크게 이제 그 좋게 보지는 않지만 천간 희기론 입장에서 정화는 아주 좋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갑목은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이제 사목이다, 죽은 나무다, 또 아니면 큰 나무다 이렇게 보면 이 정화가 이제 이거는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쓰임의 어떤 용도를 얘기하는 건데 정화가 나무를 갖다가 있어야 나무의 어떤 기본적인 역할, 뭐 불쏘시개나 아니면 나무가 태워가지고 본 역할을 한다던가 이러한 걸 쓰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목의 어떤 그 성질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라고 해서 이 정화는 아주 좋은 희신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토하고 기토가 또 있죠. 무토하고 기토가 있는데 이 갑목은 단연생 이제 그 나무, 큰 나무, 사목 이런 걸 이제 의미하죠. 그래서 일단 땅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땅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 나무는 의미가 없죠. 죽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무토는 큰 산이잖아요. 무토는 큰 산이고 얘는 큰 산이고 기토는 이제 뭐 들판, 평야, 뭐 그리고 밭 뭐 이런 걸 의미하죠. 이제 초목을 이제 키워내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그 자원이 되겠죠. 그래서 무토보다는 이제 그 기토가 뭐냐면 이제 그 희신이 되겠다. 기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기토 같은 경우는 이제 갑목 입장에서는 또 이제 그 재성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재성이 이렇게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요렇게 이제 갑이 또 이렇게 갑기합을 하죠. 그래서 이제 천간과 천간끼리 합이 총 5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갑기합으로 이렇게 묶이고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일단은 갑목이 기토를 본다 그러면 재물운도 굉장히 기본적으로 재물운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거고 다른 천간을 자세히 봐야 돼요. 7개 나머지 갑을 제 7개 글자를 봐야 재물운이 좋다 안 좋다를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천간론으로 봤을 때 갑목은 기토를 기뻐한다 이렇게 이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금이죠.
경금은 이제 간목의 관성이 됩니다. 관성은 이제 남자에게는 직업이나 직장이 되고 여자한테는 직업, 직장 그리고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간목하고 경금하고 이것도 갑경충이죠. 이제 충분하고 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이게 이제 그 경금은 간목의 그 기신이 아니고 희신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경금은 이제 어떤 그 도끼나 이제 날카로운 그 이제 칼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이제 뭐 무쇠덩어리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간목을 쓸모 있게 이렇게 뭐냐면 패고 자르고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간목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경금은. 그런데 이게 충이 되다 보니까 이왕이면 여기 월에 있지 않고 이 경금이 연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관련성이 있고 만약에 요게 이제 없으면 이게 관성이 되는데 요렇게 이 사주가 구성이 되면 일찍 조직사회에 진입해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주, 직업운이, 직장운이 아주 좋은 사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여명 입장에서는 아주 현출한 남자를 얻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금은 어쨌든지 간에 간목한테는 희다, 기가 아니고 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금이 있고 이제 또 신금이 있죠. 신금은 그야말로 뭐냐면 날카로운 면도칼, 뭐 보석금 이런 거죠. 간목을 한 방에 이렇게 잘라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신금은 관성에서도 이제 정관이 되잖아요. 간목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정관이라는 게. 그렇지만 이 신금이 온다 그러면 이것이 뭐 꼭 나쁘다로만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신금보다는 아까 얘기한 경금이 관성으로서 간목한테는 맞습니다. 이 신금이 온다 그러면 이게 이제 직업 직장인데 간목이 신금을 보는 사주는 직업 직장을 가져도 조금 남들보다 어렵게 직장 생활, 직업을 그런 생활을 영위합니다. 경금은 좀 두리뭉실 좀 유하게 이제 같은 물론 이제 양양이지만 좀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 신금은 날카롭기 때문에 이렇게 간목이 신금을 보는 그런 직업을 가졌다 한다면 그 직장 생활은 조금 힘들다. 직장 생활을 직장은 뭐 괜찮을 수 있지만 굉장히 좀 남들보다 좀 힘들고 어렵게 직장 생활을 하는 어떤 그런 사주, 요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게 묘월에 만약에 이제 태어났다 그러면 이게 봄의 간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봄의 간목은 사실은 이제 한창 성장할 때인데 이렇게 신이 온다 그러면 직장 생활은 좀 피곤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은 희보다는 좀 꺼리는 요 기에 좀 가깝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 다음에 임수죠. 임수하고 개수가 이제 이 수가 있죠. 이 간목은 이제 큰 산의 어떤 고목 뭐 이런 거죠. 큰 이제 다년생 어떤 그런 나무 이런 건데 거기에 이제 필요한 거는 이런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받고 있는 간목이라고 하는 큰 나무가 필요한 거는 태양과 그다음에 하늘에서 내는 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수는 큰 강이나 뭐 바다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간목 입장에서는 임수보다는 그래도 이 개수가 이제 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본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간목의 개수는 이제 정인이잖아요. 정인 같은 경우는 정인은 이제 어머니가 되고 공부 학업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목이 통근한 좀 세력이 좀 강한 임수를 본다 그러면 학업 능력이 우수한 갑일간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간 희기론이라고도 하고 진가론, 진신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목의 특성과 그다음에 갑을 이제 일간으로 놓은 그런 사주의 어떤 전반적인 특성인데요. 오늘 요렇게 하는 거 좀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요약해서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